첫 번째 연사님 모시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VM 컨설팅의 이형주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경기도 고향 킨텍스 출신이세요. 킨텍스 출신이시고 거기서 10여 년 정도 일을 하시고 나오셔서 굉장히 많이 다른 이런저런 사업 내용을 많이 해오셨어요. 별은 그런 드라마 세트를 만들어주셔서 또 투어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전시 컨설팅, 국제 해외 전시로 나가는 컨설팅들을 또 받아서 하고 계시고요. 또 마이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계시고 저희 한인국제대학원대학교의 또 알룸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디지털 혁신이 마이산업의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잘 생생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이영훈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오늘 마이스 디스커버리 2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킨텍스 아시죠? 네, 거기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넘어가네요. 예, 전시장 지을 때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이제 1전 시장 짓고 2전 시장 짓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뭐 10년 하니까 뭐 할 거 다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런 이제 뭐 박물관, 미술관 또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이제 전시회 참가하시는 이제 기업들 위주로 컨설팅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마이스에 대해서 뭘 얘기하라고 했을 때 약간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스를 제가 킨텍스 때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는 마이스보다 다른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SBS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아시죠? 네, 그거 갖고 전시회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뭐 다른 음악 관련된 도서 사업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마이스를 바라볼 때 마이스 하는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모르면 이제 사실상 어떤 융복합 전부 다 이제 융복합 되어가는 이 시대에 좀 단순한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역시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이스에 어떻게 디지털이 접목이 되어야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더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 또 사람들한테 오고 싶게 만들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연남장 같은 공간도 이제 이런 컨벤션이나 또 이런 전시 공간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유니크 요새 베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공간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들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 때우려고 말 엄청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뭐 제가 30-40분 얘기하는 동안 그래도 여러분께서 토르의 망치 정도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또 오늘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좀 바람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마이스가 사실 이제 마이스 여러분 다 아시죠? 뭐 M이 뭐고 I가 뭐 사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마이스를 도대체 사람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만 사실 테크놀로지한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들이 다 이제 마이스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제 모여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 이제 기억나시죠? 인간의 욕구가 단계별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뭡니까? 배고프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추위나 이렇게 불안하면 사실 뭐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에도 먹을 거 안 줘봐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뭐 들어오겠어요, 이 제 얘기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일단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생존적인 욕구고, 여러분들 이제 배가 부르고, 뭔가 이제 돈도 좀 많으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겠죠. 내가 어디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진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사회적 성공이 이제 그 다음에 욕구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이 많거나, 뭔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승진하거나 인정을 받으면, 인간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욕구가 뭘까요?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던가요? 뉴스 보면은 뭐 정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 책 쓰고 박사 따고 사회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니라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사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욕망이 자꾸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이스에 참가한 사람들의 욕구도 사실 비슷해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스 참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디지털이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드러나 보자. 뭐 기본적으로 뭔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습득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또는 뭐 코엑스나 킨텍스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내 제품을 이제 팔아야죠. 아니면 우리 회사는 홍보해야죠. 이제 가장 그런 것들이 그 마이스 참가자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여전히 마이스를 정보 습득이나 판매나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기업들이 잘 안 와요, 전시회. 왜 안 올까요? 제가 요새 컴플레인을 엄청 받습니다. 기업들이 뭐냐면 아니 그 마켓컬리 가면 다 살 수 있는데 그 뭐하러 쇼를 나가요? 아니 줌으로 행사하면 다 되는데 뭐하러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습득이나 판매는 온라인으로 해결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굳이 불러 모으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보통 독특한 경험, 독특한 체험들을 만들어줘야 여러분이 이 바쁜 토요일에 굳이 연남장에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주면 마이스 참가자들 가장 마지막에 원하는 욕구가 뭡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디지털이 뭐 어떻게 되더라? 아니면 로컬하고 마이스 어떻게 결합이 되더라? 그 사람들한테 저는 여러분께 영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인스퍼레이션을 주지 않으면 사실 마이스 참가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만나야만 이런 영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이스의 본질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전시장에서 제품들을 만나는 것이건 아니 미래의 기술을 만나는 것이건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건 기본적으로 마이스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우연히 우리가 여기 오셨을 때 새로운 제품들을 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를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감을 줘야만 이 마이스가 기본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새 어떤 도시들을 보더라도 지자체별로 마이스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죠? 요즘 뭐 지자체 가다 보면 그 마이스 과가 없는 그 지자체가 없습니다. 다 마이스 과가 있고 컨벤션 센터를 지려고 하고 모든 도시가 이 마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마이스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꼭 마이스를 뭐 PCO나 PU나 컨벤션 센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시회나 컨벤션에 참가할 때,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뭐 경주나 제주도에 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그 도시에 가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전시장에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이 카멜레온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한 10시부터 한 오후 3, 4시까지는 상담을 해요. 전시장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보통 바이어가 됐건 참가 기업이 됐건 마이스 참가자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녁 끝날 때까지 전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내가 이 도시에 와가지고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기업들, 공장들, 또 지자체 담당 과들을 만나야 이 도시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뭔가 공장을 세울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도시의 기업이나 산업 인프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즈니스 여행자로 바뀌어요. 또 시간이 나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 도시에서 결국에는 문화를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 전시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 CES 가면 하루 종일 CES 전시장 안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 온 김에 실리콘밸리도 봐야죠. 또 그 도시의 어떤 유명한 회사나 기업들도 만나봐야 내가 IT나 그 지역의 어떤 테크놀로지 인프라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녁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뭘 하고 싶습니까? 라스베가스 가시면. 유화범 교수님은 라스베가스 뭐 하고 싶으세요? 밤에. 땡겨야죠. 네. 기본적인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 내가 지금 어떻게 라스베가스 왔는데 하루는 전시장 상담만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는 땡기는 겁니다. 이 땡긴다는 게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 도시의 문화나 예술을 즐기는 문화 여행자로 바뀌는 게 모든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뭘 쓰겠어요? 이 도시에 뭘 떨어뜨려요? 결국 돈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런 것도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 도시에 투자를 한다거나 기업들이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본사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자꾸 이런 마이스나 이런 행사들 가져와야만 현지가 아니라 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래 머물게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 결국 이게 도시가 마이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킨텍스에 한 10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면 별그대 전시가 아니라 제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 그 로타리 총회라고 5만 6천 명의 외국인이 왔던 국제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유치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정말 5만 명이 이 킨텍스에 왔는데 약간 그 외국 도시를 하나 옮겨놓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행사를 제가 유치했었는데 사실 저는 유치하고 회사했어요. 왜? 할 거 다 해가지고. 근데 이 유치했던, 운영했던 저희 후배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사실 행사 유치는 성공했는데 행사 자체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이 고양 상공회의소장님 뭐라고 했냐면 행사는 컸는데 정작 고양시가 고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왜 고양시에 효과가 없었을까요? 5만 명이 고양시에 왔는데 돈 엄청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그 5만 명이, 특히나 이 로타리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10억 이상 있어야 돼요, 회원이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은 꿈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도시에 돈을 쓰기를 바라면서 고양시나 경기도가 유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어디가 썼을까요? 서울 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를 백날 킨텍스 5만 명 해봐야 그 사람들이 킨텍스 안에서만 머물다가 다 서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실패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제 자랑이었다가 지금 약간 저의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경기도가 마이스를 잘한다는 것이 꼭 많은 사람들을 이 도시에 유치하는 것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오래 머물면서 여기에 돈을 쓰게 만들어야 그 도시가 마이스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 마이스가 점점 똑똑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마이스가 갈수록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점점 방문객들은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면서 와요. 왜? 마이스에 오는 사람들은 마이스끼리 고민하는 게 아니라 킨텍스를 갈까, 퀘스트를 갈까, 아니면 용산의 국립박물관을 갈까, 아니 홍대에 와가지고 놀까. 사실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이스는, 특히나 오프라인의 마이스는 오프라인 공간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마케팅의 그루이신 필립 코틀러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방문객, 특히나 모든 공간들은 이 한정된 여가 시간을 뺏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프라인 공간의 마케팅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더 현대서울 가시면 그 무인 스토어가 있죠. 또 요새 미디어 아트나 미디어 전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공간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조금 더 스마트한 또 어떤 디지털과 결합된 예술, 문화, 이벤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이런 스마트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결합이 안 되면 다른 오프라인 공간에서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스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보나 홍보나 판매로만 마이스 생각한다면 사람들 불러 모으기가 쉽지 않다. 왜? 어떤 경험들을 줘야 딴 데 안 가고 굳이 이 공간에 오게 할 것이냐. 특히 뭐 킨텍스나 컨벤션 센터 같은 이런 공간들은 더더욱 그런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 맥킨지에서 점점 사람들이 소비재, 이 재화에다 돈을 안 쓰고 자꾸 경험재에다 돈을 쓴다는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너무나 사실 우리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쌤을과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화에 돈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한 경험들을 얻을까에 돈을 자꾸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자꾸 전시를 만들 때 특히나 데이터 가지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갖고 전시를 만드실 때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나중에 기업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시나 컨벤션에서 바로 세일즈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아니 세상에 어떤 바이어가 3시간 상담한다고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전시나 컨벤션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바이어나 기업 입장에서 내가 전시회나 컨벤션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지, 어떤 데이터나 제품들을 봤었지, 이런 데이터를 주지 못하면 그 세일즈 리드가
세일즈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스나 우리 행사에 왔던 사람들의 정보가 무엇인지, 또는 얼마나 여기 오래 머물렀는지, 아니면 여기 등록했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지, 또 실제로 여기 왔던 사람들의 숫자, 또 선호하는 취향,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줄 수 있어야만 실제 마이스가 점점 성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께서 이런 메타버스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근데 메타버스가 좋긴 하지만 특히나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게 특히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마이스 하는 메타버스들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신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근데 저 행사가 끝나면 아무런 데이터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줘야만 온라인 전시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나 바이어가 성과를 만드는데 아무런 데이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다 쓸데없다, 초라하다, 실패했다, 자꾸 몰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써주지 못하면 메타버스가 됐더라도 그것들이 실제로 성과로 올라가기에는 사실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 또 테러, 그러니까 워낙 이런 이제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큐리티를 보완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이런 포스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이스가 되게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때 홍보했던 것들이 전시회 위험하지 않다. 지하철보다 안전하다. 왜? 자꾸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안 오니까. 그래서 사실 저런 어떤 위기를 느낀 다음에 나왔던 기술들이 뭐냐면 이런 CCTV를 만들더라도요.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 사람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총을 갖고 있는지 뭔가 테러를 벌리고 하는 건지 다 인식을 해서 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딱 뽑아내면 미리미리 예방들을 할 수 있는 CCTV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이 소방관들이 오지 않더라도 전시장이나 박물관 같은 공간들에 AI가 장착된 이런 모빌리티의 어떤 소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불을 끈다던가 이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속 가능해야 된다. ESG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이스야말로 이런 ESG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마이스가 굴뚝 없는 산업, 뭐 공해 없는 산업이라고 했는데 마이스가 공해 없는 산업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시회 끝나고 철거할 때 가보시면 온통 쓰레기입니다. 사실 마이스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산업이 없어요. 또 마이스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기라던가 이런 어떤 뭐 급배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이스야말로 이런 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테크놀로지로 통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기술들이 뭐냐면 대형 시설들, 그게 스타디움이나 뭐 컨벤션 센터나 박물관 같은 시설들을 전부 원격으로 통제하고 AI로 어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 저런 것들은 먼저 예방을 해야 된다는 자동으로 컨트롤해주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런 네 가지의 부분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의 경쟁, 또 데이터를 통한 세일즈의 전환, 그 다음에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들이 결국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한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아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마이스에 적용을 해야 우리의 마이스가 조금 더 똑똑해질까? 요 얘기를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을 쓰시려면 기술이 언제 필요한지를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오늘 같은 행사장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이스는 만나기 전부터 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대부분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기대를 하면서 오시죠. 연남자 내가 안 가봤다고 가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 와서 얘기를 하나. 이런 anticipation, expectation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은 방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 오시면 어때요? 실제 오시면 재밌죠? 즐겁죠? 그래서 어떤 기쁨 또 즐거움들을 주는 것이 마이스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서나 감정들입니다. 또 마이스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정서를 갖고 가세요? 어떤 즐거운 기억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스라는 것은 현장이 아니라 현장에 오기 전,
그다음 현장 이후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하나의 마이스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마이스 여정 전체에 쓰여야만 사람들한테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만들어주면서 오래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만나기 전에 설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설레임이 있어야만 여기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들이 설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0명, 30명, 뭐 한 100명밖에 안 되지만 실제 전시 컨벤션은 10,000명, 20,000명이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갈 때 어떻게 해야 설렐까요? 아,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추천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AI가 이 방문자 추천 서비스를 가지고 전시 컨벤션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스 데이터야말로 AI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예요. 왜요? 마이스는 늘 똑같죠.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패턴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CS 같은 쇼들은 이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요. 뭘 추천해줘요? 아, 당신이 여기 오시면 일단 이 세션부터 들어보세요. 왜? 아,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제품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세션 중에 AI, 헬스케어, 뭐 자동차 먼저 추천합니다. 또 여기 온 참가 기업들 중에도 먼저 이 기업부터 한번 방문해 보세요. 부스를 추천해줘요. 또 여기 온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과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좀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CS가 맞춤형으로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미 여러분들은 참가할 때 다 개인정보를 등록해서 보내주죠, 주최자한테. 그걸 가지고 AI 읽어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CS 등록을 했더니 이형중님 당신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군요. Recommended session, Recommended exhibit을 전부 다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시회나 컨벤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다음 컨벤션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AI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400개, 500개 되는 부스를 다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들이 3만 명, 4만 명 되는 사람들 다 만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쇼나 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천해주는 AI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서비스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방문자를 위한 서비스라면 마이스 기획자를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리 현장에 가기 전에 온라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R 많이 들어봤죠? 근데 VR하고 디지털 트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VR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VR이고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똑같은 거를 가상에 만드는 게 바로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게 김대중 센터에 도입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기획자들이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미리 다 사이즈를 재볼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마이스 기획자가 미리 책상도 이렇게 놔볼 수 있고 배너도 걸어볼 수 있고 실제 시뮬레이션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 다 테크놀로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미리 짓기 전에 어떤 에러가 생길 수 있나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쓰이는데 마이스에서 이런 기획자들이 이런 트윈 기술을 쓰면 실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요새 사전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AR, V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로블록스 하시죠? 마인크래프트. 그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을 확장한 겁니다. 내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AR도 인간과 가상이 만나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해하실 때 디지털 트윈은 현실을 미리 경험해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R, VR은 가상의 공간으로 내 상상력을 확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마이스의 시공간을 확장하는 기술로 앞으로 더욱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현장에 왔을 때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현장에 왔을 때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요새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이 예를 들면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이스를 하나의 미디어로서 현장의 노출을 극대화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오늘 뭐 코엑스 대표님도 오셨지만 여러분 코엑스에 가시면 이런 굉장히 많은 멀티미디어들이 곳곳에 있죠. 또
또 이 삼성동 전체가 다 지금 미디어 시티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매체로서 지금 도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런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노출에 대한 기회, 어떻게 하면 이 도시인들한테 이 마이스를 확장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사에 갈 때 무슨 뭐 RFID나 아니면 바코드나 뭐 QR코드를 찍었는데 지금은 아예 얼굴을 그냥 인식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얼굴을 인식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이영주님, 당신은 뭘 좋아하는군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했죠. 지금 보시는 영화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인데 이 홍채를 인식해가지고 오늘 러닝 셔츠를 입고 왔는데 한번 다른 러닝을 입어보세요. 지금 영화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전에 우리가 상상했지만 실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 방문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를 방문한다고 했죠. 전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도시의 관광, 숙박, 어떤 쇼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모바일 기술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술들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나 그 시저스 팰리스 같은 호텔들은 자기들의 레스토랑 또 자기들의 어떤 공연장 이런 것들 같이 방문을 하면 마일리지를 줘요. 그래서 온라인 앱에서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쇼핑도 하고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이런 마일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도시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앵커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그 도시가 오래 사람들을 머물게 하면서 돈을 쓸게 만들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뭐 AI 통번역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뭐 갤럭시도 AI가 장착이 돼 있고, 통번역 서비스 잘 안 써요. 사실 현장에서. 왜? 실제 앱으로 실시간 번역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번역사들의 위기죠, 위기. 이런 기술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AI 기술의 일종인데, 사람들을 감지를 해야, 저 사람은 왠지 사고 칠 것 같다. 저 사람은 왠지 총을 쏠 것 같다. 이게 다 머신러닝으로 다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는 거는 미리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AI 이런 사람들은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해. 근데 지금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뭔가 저 사람 적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감지하고 이제 분류하는 기술이 있는데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뭐 굳이 오늘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사실 이런 AI 기술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스 현장에서 떠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즐거운 좋은 기억을 만들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떠난 다음에는 사실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나 마이스 기획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들을 사람들이 가져갔길래 우리 마이스를 좋아했는지를 노출시키고 확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전 홍보나 현장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 사후 관리를 잘 못해요, 마이스 기획자들. 근데 사실 참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장에 갔다 왔더니 어떤 성공을 했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바이어랑 계약을 맺었다. 사실 이런 성공 스토리를 이런 SNS나 이런 온라인상에 노출을 시킬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 다음 해라던가 또 더 많은 계약들을 일구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S 같은 쇼가 끝난 다음에 이런 성공사를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노출시켜줘요. CES was so big for me because I was able to network. That's where Ace Hardware discovered me. That's where Hampton also saw me. And then that's where I managed to get my Shark Tank casting. Everybody gets what it does. Everybody wants it. You'll see more innovation from Benji Lockman. I'll make sure of that. 저게 CES가 끝난 다음에 저 참가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 자물쇠 옛날에 다 이렇게 버튼 눌렀잖아요. 근데 지문을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투자자한테 어음판 몇백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 성공 사례를 쇼가 끝난 다음에 전부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저것들을 하면 또 다른 기업들도 내가 저렇게 나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실 마케팅의 컨셉으로 이런 온라인이 어떤 기술로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들을 이 행사들이 줄 수가 있다면 내가 실제 여기 왔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세일에서 연결할 수 있겠구나. 사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줄 수 있을 때 더 많은 이런 마이스가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제 좀 프로세스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만나기 전에는 사실 AI나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만나는 동안에는 저런 사이니지나 얼굴 인식이나 앱이나 통번역이나 이런 비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즐거움을 주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스 여정에 따라서 사실 어떤 기술들이 쓰이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로 마이스가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머물게 할까를 우리가 더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의 전시 컨벤션과 그 도시의 문화, 역사를 향유하면서 실제로 오래 머물 수 있는 마이스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마이스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15세기에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경험은 좋은 기억을 낳고 좋은 기억은 그것을 다시 찾게 만든다. 그래서 사실 좋은 경험들은 마이스하는 사람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거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그게 마이스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오프라인에 하고 만났을 때 결국에는 디지털이 마이스 산업을 혁신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을 해주셨는데 올라가야 되나? 여기 있어요. 어색한데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딱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연사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이쪽에서 업을 이어오셨으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있으세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하게 아무도 없으면 곤란한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이동기 대표님하고 우리 두 번째 VM 컨설팅 이영주 대표님의 말씀에서 저는 약간 동일한 결이 하나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세렌디피티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이 굉장히 키워드였다고 생각해요. 전시도 그렇고 마이스 비즈니스에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나 의도하지 않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디지털 테크를 통해서 조금 확장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죠? 질문 정말 없으시면 다음 세션으로 내려가 주시면